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오히려 무더기 해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선택 기준이 학군이나 교통 등 생활 편의 시설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원전 납품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위험 액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울사랑 푸드 가운데 대다수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모처럼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절정을 맞이한 가을을 느끼려는 시민들은 공원으로 그리고 산으로 나왔습니다. 만추의 휴일 표정 윤경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단풍 옷을 입는가 싶더니 어느새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 산책로엔 낙엽이 짙게 깔렸습니다. 구름 가득 낀 회색 하늘과 맞닿을 듯 흐린 날의 낙엽길은 차분한 가을 정취를 자아냅니다. 꼬마는 난생 처음 보는지 흩날리는 낙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커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도 낙엽 밟기에 푹 빠졌습니다. 낙엽도 많아서 떨어진 낙엽들 가지고 애들도 장난치고 매우 좋았습니다. 경치도 많이 좋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산자락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굵어지는 빗줄기에도 마지막 단풍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우산 행렬이 이어집니다. 가을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 가족과 아들과 같이 단풍의 마지막이가는 이 단풍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 울산기상대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린 뒤 주중 평년 기온을 회복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한 관련법이 오히려 해고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무더기 실직을 우려하고 있고 대학들도 반대 입장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1,500여 명의 교수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울산대학교. 3분의 2는 전임 교수지만 나머지 460명은 수업별로 강의하는 시간 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시간 강사 가운데 3분의 2 정도는 내년부터 대학 강단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교원으로 인정하고 교원 확보율에도 포함됩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거지만 기준이 되지 않는 강사들은 퇴출이 불가피합니다. 교원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대도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시간 강사는 10%뿐. 시간 강사들의 평균 강의 시간은 주당 5.3시간에 불과합니다. 월급이 작기는 했었지만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 법이 시행되고부터 몇몇에게 몰아주는. 대학들도 반대 입장입니다. 소수의 강사를 교원으로 채용하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수업의 다양성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존 강사를 전임 교원인 새로 도입되는 강사로 채용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 대해서는 처우도 개선해 줘야 하므로 재정적인 많은 부담이 따르겠습니다. 강사들은 법정 교원이 되더라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만큼 신분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 시간 강사 노조와 대학협의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구할 때 주로 학군이나 교통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많이 따졌죠. 요즘은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앞쪽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 대부분의 세대에 볕이 잘 드는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10층 이상 세대에서는 거실에서도 멀리 울산만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이 같은 조망권 덕분에 저층에 비해 5천만 원, 뒤편 같은 층에 비해서도 3천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느냐에 따라 1,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전망까지 좋으면 3천만 원 정도 비싸다고 봐야죠. 조망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모두 저층에 비해 고층의 분양가가 500만 원 정도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입주 때이면 2천만 원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져 고층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 그러면 당연히 남양 배치, 그다음에 조망이 확보되는 쪽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편의 시설이 부족한 강변이나 공원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망권을 중시하는 주거의식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정자나 장생포 등 해안가에도 아파트 신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이나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 위주이던 아파트 가치평가 기준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북구 신천 현대 엠코타운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인 현대 엠코 측에 환매 또는 거주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입주민들은 4, 50평형대 세대는 환매 조건부 계약에 따라 환매하거나 최고 1억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30평형대 세대에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 엠코는 입주 당시 대형 평형에 한해 2년 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금을 되돌려주는 환매 조건이 있었을 뿐 중소형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전 납품업체 대표 54살 배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 산업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공무원 45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4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등을 게임장 업주에게 제공하고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의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 165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청소년들이 서성거렸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불장난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 아토피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증상이 심해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진료 환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세 이하 젊은 층, 그중에서도 9세 이하 어린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은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이 가렵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경우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밤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발병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제거하거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전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이제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게 자제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음식을 제한할 경우 아이들의 성장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아토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쓰는 등 생활 습관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비염이나 감기와 같은 외부적인 감염이 있으면 아토피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가을철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액체 위험 화합물 처리 물동량이 전국의 35%에 이르는 울산항의 대다수 부두에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부두 18개 가운데 16개 부두에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며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울산 앞바다에서는 올해 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모비스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KB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KT에 73대 80으로 패했습니다. 3쿼터까지 13점 차로 뒤진 모비스는 4쿼터에서 막판 추격에 나와서 역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비스는 주전 선수 4명이 고른 공격력을 보였지만 외곽슛 난조와 잦은 실책으로 안방에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남구청과 자매 결연한 경남 거창군청이 거창사과 데이를 맞아서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홍보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거창 사과를 무료로 시식하고 홍보와 판매를 했으며 사과에 글자를 새긴 문자 사과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경품 추첨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1회 전국 웅변대회가 오늘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연설인협회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어서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한때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4m로 오전에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나는 밤이 쓰리다. 나는